사익동 도박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롯개미 사익동 야구 해설 저는 우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로써 이제 개막이 72일이 남았습니다. 아마 새해가 이제 되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좀 2020년이라는 숫자가 익숙해지실 때가 된 것 같고 또 2020 시즌, 자꾸 올 시즌이 2019 시즌인지 좀 착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새해가 적응이 되는 시점 같습니다. 우선 지난 방송이 조회수가 꽤나 나왔습니다. 2000조회점 나와가지고 일단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역시 FA 소식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도 관심을 좀 많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유튜브라는 게 한 번 좀 잘 되면은 뒤에 좀 우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서 좀 기대를 하면서 앞에 봐주셨던 분들이 조금 더 봐주시기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정도 얘기를 가져왔는데요. 첫째는 프로세스에 좌우놀이가 없다입니다. 이거는 좌우놀이는 아마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선단장의 프로세스에는 좌우놀이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삼루수 신봉기가 답인가? 삼루수 얘기는 사실 제가 좀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그만큼 다른 포지션보다 지금 좀 해답이 없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삼루수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신봉기 선수가 가장 유력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봉기 선수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신봉기 선수 외에 어떤 선수들이 또 삼루수로서 후보가 있는지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합니다. 자, 우선 프로세스엔 좌우놀이가 없다 얘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우선 팀 마운드가 작년에 최악이었죠. 작년은 그냥 팀 평균 자책점을 꼴찌였고요. 선발 불펜 가릴 것 없이 다 꼴찌였고 불펜이 더욱더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불펜이 더욱더 심각했던 것 같은데 특히 몇 년간 이제 좌완 투수가 불펜이 없다는 점이 굉장히 큰 문제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과 2017 시즌까지만 해도 1982년생 임영우 선수가 좌완 불펜으로서 가장 많은 경기에 등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9 시즌에도 83년생인 고효준 선수가 거의 노예같이 나왔습니다. 75경기 나왔나 하여간 절반 이상을 거의 맨날 나왔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18 시즌 끝나고 임영호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가장 의아했던 게 19 시즌 경기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고효준 선수가 빠른 83이거든요. 그러면 82년생은 사실 동급생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그 83년생 고효준 선수를 그렇게 노예같이 굴릴 거면은 왜 82년생 임영호 선수를 은퇴를 시켰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임영호 선수가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17 시즌보다 18 시즌이 더 성적이 좋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굳이 임영호 선수를 심지어 세대 교체를 한다는 명목하에 교체 은퇴를 시키고 나서 왜 83년생 고효준 선수 그만치 또 굴렸냐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임영호 선수 개인으로서는 사실 제가 임영호 선수의 그 아내분 인스타그램이 팔로워가 되어 있는데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긴 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선수로서 왜 그런 남은 미련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왜 임영우 선수를 약간 제가 봤을 땐 등 떠밀듯이 은퇴시킨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성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서 왜 은퇴시켰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그 임영우 선수의 자리를 젊은 투수들이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렇지만은 젊은 선수들이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이제 기대를 조금 보였던 이제 오프 시즌에 기대를 보였던 차재영 선수는 사실 1군만 올라가면은 그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군 통산 16경기밖에 출장을 하지 못했고 작년 이제 스프링 캠프 때는 이제 공을 집어넣을 줄 아는 선수라고 평가를 하긴 했는데 공을 집어넣는 거는 그대로 괜찮긴 했으나 공의 위력이 너무나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집어넣긴 넣는데 얻어맞는 모습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승혁 선수나 정태승 선수 같은 좌완 투수들이 있기도 했지만 이 선수들이 사실 작년이 정말 기회였거든요. 왜냐면 팀의 좌완 투수라고는 83년생 고효준 선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전혀 꿰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좌완 투수 부분 해결이 안 됐고 그나마 올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14년 1차 지명 선수였던 김유영 선수가 상무에 제대를 했다는 점인데 김유영 선수는 군대 가기 전에 1실 시즌에 나름대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어요. 일단 전반적인 평가가 싸움닭이다. 싸울 줄 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 얻어맞을 지연장 자기 공을 던졌어요.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기대를 하셨고 저도 사실 김유영 선수에 대해서는 기대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유영 선수가 1819 이제 상무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남긴 기록이 1구 시즌에 보면은 17경기 1승 1패 23.2이닝 평균 자책점 2.66을 기록을 했고
조금 더 세부 지표로 보면은 14피안타 17본에 3, 4, 4, 9, 23 삼진을 잡았습니다. 일단 기록에서 보면은 평균 자책점은 대단히 좋죠. 2.66이고 삼진도 23.2이닝 동안 23개를 잡으면서 거의 1대1의 이제 이닝당 1개의 그 삼진을 잡아줬는데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은 사구가 굉장히 많았다는 점입니다. 23.2이닝 동안 보이넷이 17개고 사구가 3개다 이러면은 거의 뭐 이닝당 1개 사사구를 내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제가 뭐 항상 방송마다 얘기를 하지만 퓨처스나 아무튼 선수로 볼 때 가장 뭐랄까 절대값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역시 볼수합니다. 보이넷과 삼진의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이넷과 삼진은 1대1을 넘긴 했지만 보이넷이 거의 이닝당 1개 육박하는 점은 약간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물론 퓨처스에서 기록이고 상무에서 기록이기 때문에 본인이 컨트롤이 잘 되는 구종보다는 약간 그 시험하는 구종을 많이 던져서 컨트롤이 좀 무뎌졌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컨트롤적인 부분이 약간 우려스럽긴 해서 이런 부분들을 스프링 캠프에서 약간 많이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김유영 선수의 주무기였던 탈삼진 능력은 여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자완 불펜은 김유영 선수한테는 기대를 조금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고효준 선수는 아시다시피 지금 FA 신분이고 계약이 아직 조금 뭐랄까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시장에 나간다고 했고요. 그래서 고효준 선수가 없는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성민규 단장은 사실 자완 기근에 대해서는 크게 뭐 개의치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왼손 오른손 구색을 굳이 맞추려고는 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에 포크볼이 주무기인 선수들이 많고 오른손 투수들이 좌타자들을 상대로 포크볼을 잘 던지면은 왼손 투수가 하나도 없어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굳이 왼손 오른손을 맞추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왼손 투수가 있으면 전력이 플러스 요인이 되긴 하겠지만 있으면 좋은 거일 뿐이다. 왼손 오른손 상관없이 잘 던진 투수만 있으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는데 사실 우리 팀이 좌우놀이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수준이 아니고 팀이 창단을 하고 거의 37년 동안 단 한 번도 좌우놀이에 자유로웠던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완 투수긴 한데 우투자한테 더 강한 경우도 많았고요. 대표적인 예로 강영식 선수가 그랬거든요. 강영식 선수가 자완 투수라서 거의 팀 내 유일한 자완 투수로서 오랫동안 활약을 했긴 한데 사실 데이터를 보면은 강민수 선수는 우타자한테 더 강했던 선수입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억지로 숫자를 끼워 맞추는 식의 좌우 놀이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투수도 그렇고 타자도 그렇고 타자 같은 경우에도 좌투수한테 더 강한 경우가 더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사실 데이터상으로는 사실 의미가 없는데 그냥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맞추는 수준도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런 거에서 자유로워진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성적을 봤을 때 사실은 좌투수나 좌타자로서 역할을 못하는 선수가 자리만 먹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고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장님부터 이런 거에서 자유로워진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무의미한 약간 왼손잡이 엔트리 먹는 그런 경우는 없어질 것 같아서 올 시즌에 또 이런 부분 한번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자원놀이는 없다는 것을 천명을 했기 때문에 물론 단장의 마음이라도 감독님이 어떻게 기용하냐에 달렸긴 하지만 그래도 팀의 전체적인 기조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난 옛날과 같은 그런 무의미한 자원놀이는 조금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자원놀이는 작년에 양상무 감독님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혈압이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는 많이 자유로워질 것 같아서 좋은 움직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소식인 3루수 신봉기가 답인가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3루수 얘기는 우선 작년에 윌슨 선수가 415이닝 동안 수비를 했고 그 다음은 한동희 선수가 346.1이닝 동안 수비를 했고 그 다음이 강로한 선수입니다. 183.1이닝 동안 수비를 했는데 윌슨 선수는 뭐 수비수로서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미 이제 재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없는 선수고 한동희 선수는 346.1이닝 동안 8개 실책을 저지르면서 수비율을 9할 2푼 9리로 몹시 불안한 수비율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수비율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1000번 수비를 했을 때 929번을 잡고 71번은 못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비율은 보통 9할 8푼 이상은 돼야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수비라고 말을 하는데 9할 2푼 9리면 상당히 불안한 수비였고
실제로 뭐 굳이 데이터를 안 봐도 한동희 선수의 작년 3루 수비에서 상당히 그 아쉬운 모습 많이 보여주던 건 다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비 부담 때문인지 타격에서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율 2할 3리, 2홈런 9타점, OPS 5할 오픈 4리 굉장히 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한동희 선수가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라는 건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긴 하는데 멘탈적인 부분이 언제쯤 담대해질지는 사실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박병호 선수처럼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군대를 갔다 와서 정말 30이 다 돼가지고 터질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3년 차에 터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뭐랄까 한동희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30 될 때까지는 안고 죽어야 되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런 심리적인 부담만 없어지면 실력적인 부분 저는 의심할 게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동희 선수는 올 시즌 당장 3루수를 꽤 차한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신봉기 선수가 조금 더 많이 휴장을 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긴 하고요. 그 다음에 강로한 선수도 3루수로 뭐 181이닝 정도 출장을 하기는 했는데 수비율이 9할 4푼 9리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고 3루수보다는 2루수하고 유격수로 출장을 많이 했는데 시즌 막판에 이제 유격수로 계속 출장을 하면서 상당히 그 시책 퍼레이드를 벌이는 그런 힘든 모습 보여줬습니다. 물론 타격에서는 2할 4푼 이제 타율을 기록을 했고 홈런 같은 경우에는 장타력에서는 그래도 나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장타력에서는 홈런 4개를 치고 2루타를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5타점, OPS 6할 오픈 4리를 기록을 했는데 올 시즌은 외야수로 더 많이 출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루수 부분에선 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신봉기 선수를 보면은 2019 시즌 유격수 풀타임 유격수였죠. 906.2이닝 수비를 해서 15개의 실책을 저지르면서 수비를 9할 6푼 유리로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제가 9할 8푼 정도가 안정적인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신봉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인 부분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작년 시즌에도 한 5월까지는 괜찮은 모습 보이다가 6월부터 이제 하락세를 보이더니 7월에 완전히 방전이 됐습니다. 7월에 완전 방전이 돼가지고 이때 타율도 많이 까먹고 수비도 많이 까먹고 하다가 8월에 부상이 좀 있었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쉬고 나와가지고 9월부터는 그래도 수비도 좀 안정적으로 되고 타격도 조금 좋아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신봉기 선수는 풀타임을 치르기에는 체력이 약간 아쉬움이 있고 어느 정도 쉬는 기간에 분배를 해줘야 되는 선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유격수로 기용이 안 되고 3루수로 기용이 됐을 때에도 이런 체력적인 부분들을 조정을 해줘야지 신봉기 선수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다 볼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격을 보면 2018 시즌에는 우선 좋은 성적 거뒀었어요. 2할 9푼 4리의 타율, 11홈런, 71개의 타점, 7할 9푼 9리의 OPS를 기록을 했는데 공인구가 바뀌면서 2019 시즌은 타격성이 완전히 급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율이 2할 5푼 6리, 홈런 1개, 26타점, OPS 6할 1리, 장타율이 정말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율하고 장타율이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 정도까지 장타율이 안 나올 선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도 그 공인구가 바뀌면서 적잖이 선수분이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넘어갔을 때 타구가 다 잡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올 시즌은 OPS 7할 정도는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 말씀드렸듯이 적정한 휴식, 간간히 줘야지 선수 본인의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고 수비적인 측면이 있어도 유격수보다는 3루수가 훨씬 더 부담이 덜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수비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신봉기 선수가 약간 이전에 문규현 선수의 역할을 많이 담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주전 3루수로 뛰면서 유격수, 2루수, 내야 포지션의 백업으로서도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내야의 기대주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강로한, 고승민, 정훈 선수가 있긴 한데 이 선수들은 이제는 외야가 주 포지션인 선수들이고 물론 엔트리에는 계속해서 들어있을 거라서 강로한 선수는 1루나 2루나 유격이 가능은 합니다. 막판에 선수가 이제 많이 빠졌을 때 1루나 2루나 유격으로 이제 들어갈 수는 있는 정도인 것 같고 고승민 선수도 아마 중견수로 주로 나올 것 같지만 급할 땐 2루수로도 출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훈 선수는 이제 외야수로서는 거의 뭐 활용을 할 수가 없다기보다는 중견수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정훈 선수는 1루수로서 활용도가 되게 높았다고 보거든요. 작년 시즌도 그렇고 그리고 수비 포지션 중에서 1루 수비가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외야 백업 및 1루수 백업 요원으로 그리고 대타 요원으로 많이 활용이 될 것 같고 자 이제 본격적인 내야 유망주들 얘기인데 우선 전병우 선수가 있습니다. 전병우 선수는 1루수를 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이 3루수고 그 다음이 2루수 유격수 정도인데
1루 수비에서만큼은 질롱코리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루수도 전준호 선수가 있긴 하지만 로테이션이 많이 돌 것으로 예상이기 때문에 전문현 선수가 타격에서 어느 정도 모습 보여주면은 엔트리를 들어갈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1루 수비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타격이 사실 질롱에서 그렇게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질롱에서 홈런은 그래도 조금 치는 모습 보여줬는데 컨택트적인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문규 선수가 1루 이제 백업으로서 모습 보여주냐, 그 다음에 내야 백업으로서 한 자리를 차지하느냐를 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윤석 선수가 있는데 작년에 대단히 많은 기회를 받았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2루가 주 포지션이고 1루수가 가능하긴 한데 1루에서 모습이 그렇게 안정적이었던 것 같진 않고요. 결국은 2루수가 주 포지션이라고 봐야 되는데 타격 포텐은 굉장히 큰 선수라고 봅니다. 특히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고요. 몸이 이게 단순히 좋다는 부분에 탄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손목 힘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양준혁 해설위원이 이때 경기 해설을 하면서 오준석 선수에 대해서 어디서 이런 선수가 숨어 있었냐고 끝없이 극찬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모르겠어요. 나이가 적지 않은 선수인데 92년생이거든요. 이제는 조금 모습을 보여줘야 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당장에 수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내야 백업으로서 그렇게 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이 선수는 타격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이 가장 베테랑인 김동환 선수가 있는데 김동환 선수는 2루가 주 포지션이고 3루도 충분히 가능한 선수입니다. 일단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화려하진 않지만 안정적인 모습을 나름대로 보여준 선수고 장점은 그나마 좀 계산이 서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업하고 첫날 첫 타석에 반드시 2루타를 치는 묘한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도 한데요. 이 선수의 장점은 콜업하고 2주일 동안은 보통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딱 2주일 지나면 급격히 뭔가 타격도 안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는데 올 시즌 준비를 하면서 웨이트 훈련에 많이 집중을 하고 근육으로만 4kg가량을 찌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구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터뷰를 보면은 아무래도 근력이 좋아지면 타구 스피드가 빨라지게 되니까 땅볼이 잡히고 또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교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은 물론이라고 하고 출루나 타율은 기본이고 수비 수루에도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 본인도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팀의 기조가 지금 어린 선수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기조라서 김동환 선수한테 먼저 기회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보여준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이런 안정적인 계산이 서는 선수가 필요할 때는 김동환 선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정도이고요. 만약에 신봉규 선수가 뭐 부상을 당한다거나 공백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는 3루수로서는 김동환 선수가 가장 먼저 연락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다른 어린 선수들은 증명을 한 게 없는데 김동환 선수는 증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이 이제 작년에 데뷔 타석 2점으로 있었던 신용수 선수가 있는데 신용수 선수는 유격수가 주 포지션이고 2루도 가능하고 3루도 가능은 할 거예요. 그런데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비력을 가지고 있는데 타격적인 측면에서 작년에 그 홈런 이후로 안타가 없다는 모습, 안타가 한 개인가 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사실 타격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좀 아쉬운 모습 많이 보여줘서 대수비나 대주자 요원으로는 굉장히 가치가 있지만 타격에서 너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타격을 보완해야지 신용희 선수도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전역을 한 예비역 2명이 있는데 김대륙 선수가 있고요. 김문수 선수가 있습니다. 김대륙 선수는 유격수가 주 포지션이고 2루, 3루 다 가능한 선수인데 군 생활을 하면서 몸을 많이 불렸습니다. 과연 몸을 불렸는데도 입대전 수비력이 그대로 있지가 사실 많이 관건이고 진로홍에서는 3루수로 많이 출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격수로서의 그 입대하기 전에 그 엄청난 수비력을 보여주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고 사실 이 선수는 타격이 2할만 쳐도 정말 수비력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백업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역시나 관건은 몸이 커졌는데도 그 수비가 그대로이냐인 것 같고요. 김민수 선수는 이제 거포 유망주로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고 3루수가 주 포지션이고 1루 전향 얘기도 많이 나왔던 선수인데 일단은 전준 선수가 1루로 가면서 1루보다는 3루로 많이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2루수도 가능한 선수입니다. 원래는 유격수가 주 포지션이었는데 이제 프로에 오면서 유격수보다는 좀 타격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 3루 쪽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김민수 선수는 상무인가 경찰청인가 아무튼 군팀에서 야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과연 방망이가 늘어서 왔을지가 가장 관건이고 제 생각에는 김민수 선수가 기회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팀 전체적으로도
우선 내야 포지션에서 젊은 선수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희 선수와 더불어서 젊은 거포 내야 유망주로서 이 선수가 반드시 커줘야 됩니다. 커줘야 되기 때문에 뭐 3루 백업이든 1루 백업이든 아무튼 기회를 젊은 선수들 중에서 가장 먼저 받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스프링 캠프에서도 연습 많이 해야 되고 자기의 그런 대타 요원이나 대수비 요원으로서 가치를 증명을 해야 되겠죠. 이 정도의 이제 뎁스가 있는데 이 선수들 중에서 누가 내야 백업 두 자리에서 보통 세 자리 정도가 나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를 지켜보는 것도 스프링 캠프와 또 연습 경기와 시범 경기를 보면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선수들이 고승민 선수, 광로환 선수는 지금 외야로 빠졌으니까 빼고 나머지 내야 전용은 좌타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옛날 같았으면 약간 되도 않는 좌타자를 억지로 구겨 넣는 그런 상태를 보여줄 수도 있는데 황진수 선수나 이런 좌타자들을 다 은퇴를 시켜버렸죠. 방출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도 좌우놀이에 더 이상 의미하지 않겠다는 구단의 그런 뭐랄까 기조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은 프로세스에는 좌우놀이가 없다, 그리고 3루수 신봉리가 답인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프시즌이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게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올 시즌 전력을 구상해보는, 그 다음에 퍼즐을 맞춰보는 얘기를 스캠 전까지는 계속하게 될 것 같은데 선수 한 명 한 명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다음 주에 한번 가져볼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룩앤미 사역동 야구 해설 우프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그 다음에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